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한 번쯤 배워봤다 하는 X, Y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Y축에 관한 고찰이 굉장히 많아요. Y축에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즉 차트의 진폭, 채널의 너비, 차트의 패턴, 엘리엇 파동 이런 것들이 이제 Y축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X축은 이 파동이나 진폭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엘리엇 파동, 임펄스 파동이나 조정 파동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 파동에 관해서 1파는 어떻고 3파는 어떻고 5파는 어떻고 ABC 파동은 어떻고에 관해서 논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1파나 3파나 5파 혹은 조정 파동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매매 로직 안에서 이 파동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해서 고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X축에 관한 고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중에는 Z에 관한 고찰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Z는 이제 시장의 기피가 되겠죠. 선물에서 사실 호가창 플레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고래들이 어느 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호가에서 물량을 담았을 때 그 이후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등등 이 Z에 관한 고찰도 결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더 많은 방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축에 관해서 고찰을 하기 전에 저희 간단한 지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추세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추세가 매수 추세일 때는 지지를 바치고 올라가는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변곡 매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바치고 매도하는 이 변곡 셋업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매수 추세일 때는 지지가 저항을 깨고 갈 확률이 저항이 지지를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추세 기준상 이역이 많이 되었다는 가정하 추매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지를 바치고 저항까지 도달하는 이 전고까지 도달하는 공간을 노리는 매매를 하셔야 추세를 따라 들어가는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를 제가 그대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 추세로 내려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지에서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가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형성된 저항을 바탕으로 다시 지지를 깨고 내려가는 매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최근 저항에 따라서 이탈했을 때 전저까지 도달하는 이 공간을 노리셔야 되겠죠. 내려오는 파동에 따라서 이 파동의 힘과 세기에 따라서 깨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노리는 것이 확실한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저항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항상 전고까지, 매수 추세라면 지지를 바치고 전고까지 도달하는 공간, 매도 추세라고 한다면 저항을 바치고 전저까지 도달하는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공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의 범위를 알아야 되고 익절의 공간은 전고나 전저까지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고찰이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매매 로직, 최근의 지지나 최근의 저항에서 파생을 할 텐데, 단기 트레이더라면 저기 멀리 있는 지지 저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지지 저항을 기반으로 그것이 생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탔다고 한다면 전고나 전저까지의 도달 시간을 알고 있어야 이 홀딩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딩 시간이라고 한다면 홀딩 시간은 다시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익절을 했을 때 홀딩 시간이 있고 내가 손절을 했을 때 홀딩 시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매매를 리밸런싱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익절은 예를 들어서 5분인데 손절은 1시간, 2시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존버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떤 분들은 손절까지의 홀딩 시간이 5분이나 10분 정도인데 익절의 홀딩 시간이 10분이나 20분 혹은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불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계약을 길게 타고 있거나 아니면 익절 자체가 큰 분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하락장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분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기가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락장에서 계속 적립식으로 주식을 담아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에서 형성된 지지를 기반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단 5분이나 10분 안에 가지는 않겠죠. 최소 다시 몇 개월 정도를 홀딩하면서 익절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6개월이나 1년 이상 홀딩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왔을 때 이 시간의 범위인 X축에 관한 고찰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저희 이제 차트를 통해서 예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포문을 열어드리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차트가 30분 차트,
차트, 왼쪽이 1분 차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0분의 추세를 기준으로 1분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겠죠.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0분 지금 매도 추세일 때는 저항을 바치고 최근에 전 저점까지 도달하는 이 공간을 노리는 매도 셋업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탈 매매를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싱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평선의 크로싱이나 아니면 맥디의 크로싱을 통해서 최근의 저점까지를 동행하는 매매를 하실 텐데요. 내려오면서 10분을 기준으로 30분을 기준으로 매매 로직에 따라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가 있겠죠. 그걸 체크하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저항을 특정한 진폭으로 맞고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크로싱이 나올 때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원래라면 이 진폭과 크로싱만 신경을 쓰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X축,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지금 11시 50분부터 11시 56분까지 즉 최근의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6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항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탈 매매를 했을 때 전 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달하는 시간을 봤더니 도달하기까지는 3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는 고점 형성까지 6분, 익절 타기까지 도달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뚫고 내려와서까지 시간을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동 대비 얘가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총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벌써 X축을 고려하시면 내가 전 저점까지 1대1 정도의 손익비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홀딩 시간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 2대1 정도의 손익비를 통해서 이 내려온 파동만큼의 100%를 다 먹는 매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특히나 실투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입했을 때 좀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익절이 너무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너무 길게 노리려고 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너무 짧게 먹으려고 하다가 파동을 다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X축에 관한 고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거래하는 그 종목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시간에 걸쳐서 매매 로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형성된 매매 로직은 다시 특정한 시간에 걸쳐서 익절 타겟이나 손절 타겟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확률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범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겠죠. 범위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에 관해서도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임프레임의 민감도를 중간중간에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도달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 다시 매도 셋업을 노리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근데 저점을 지키고 올라오면 민감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1분 차트에서 민감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민감도가 낮은 3분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3분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저점까지 형성되는 시간을 고려하면요, 걔가 다시 전 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이제는 3분 대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X축의 값이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트레이더분들이 거래하는 시간대, 특정 시간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홀딩 시간의 범주도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매매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내심이 약간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느끼는 때가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거래를 하게 되면 트레이더들이 기다리는 그 셋업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리고 익절 타겟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의 심리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감도를 바꿈에 따라 거래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익절까지의 홀딩 시간과 손절까지의 홀딩 시간이 바뀔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알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내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 프레임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겠죠. 매매 로직이 형성되는 시간, 매매 로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1순위입니다. 매매 로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로직에 따라서 로직이 형성되는 시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익절 손절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레인지, 그러니까 결국 그 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레인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로 간다면 대응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단기 트레이더고 스캘퍼인데 장이 정말 천천히 움직이고 매매 로직이나 익절 손절 도달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시간대에 스캘핑을 한다고 한다면 매매가 많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두고 트레이딩하는 스윙 트레이더인데 장이 정말 미친듯이 빨리 움직이는 매매 로직도 빨리 형성되고 익절 손절까지도 빨리 도달하는 그런 공간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쫓기는 급박한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이 저는 이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 타임프레임으로
매매를 하는 스윙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애초에 계획했던 매매와 벗어나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X축에 관한 고찰을 충분히 해보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매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길 바랍니다.